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서산 대산항이 환황해권 대표 무역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처리하는 물동량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데요. 반면에 이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는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철도 건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산 대산항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경기 침체 속에서도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보다 63%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2019년엔 전국 30개 무역항 가운데 물동량 처리 6위, 유류화물 처리 3위를 기록했습니다. 중부권 물류 중심 기지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대상공단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한 해 5조 원이 넘지만 교통 인프라는 한참 못 미칩니다. 육로 수송의 경우 국도가 유일합니다. 고속도로는 42km나 떨어져 있고 철도는 아예 없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놓이면 물류 비용이 30% 정도 절감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산항 인입 철도 사업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늘어나는 원료 및 제품의 물류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또 수송 경로가 다양해지면 교통 혼잡과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대폭 줄어들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교통복지 증진과 대기질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와 철도 운송이 불가능해 다양한 유해물질을 실은 물류 차량이 시내 중심부를 관통하며 시민들이 위협받고 있는 안전 문제 역시 크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지역사회가 건설을 촉구하고 나선 대산항 인입철도는 당진 성문국가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17km 구간. 건설 비용은 3,9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서산시는 대산공단뿐 아니라 오토밸리와 테크노밸리 등 주변 산업단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국가계획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산항 인입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업하여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우리 시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대산항보다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무역항은 5곳. 이 중 4곳은 이미 철도를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한 곳도 건설이 확정돼 추진이 한창입니다.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 경제성 검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청양군에 15년 만에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됩니다. 4개 지구에 527세대 규모로 내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모처럼 임대주택 건립으로 인구 유입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양읍 교월 1지구 공공임대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이 최근 첫 삽을 떴습니다. 각각 120세대, 127세대 규모로 내년 4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면 연말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지난 2006년 청양읍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 후 15년 만입니다. 특히 1, 2층의 건강관리실과 돌봄센터 등이 들어서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의료부터 복지까지 단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락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이 고령 인구 한 30% 됩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도 여기 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네 주민들 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어르신들 건강도 챙기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인구 3만 2천여 명으로 충남에서 가장 적은 데다 이마저도 해마다 줄고 있었던 청양군.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제외됐는데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 시작되면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치를 위해 군비 지원을 10% 이상으로 늘리고 부지를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청양군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것이 선정되는 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5, 6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수님이야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총 합심해서 아직 착공전인 교월 2지구와 정산지구까지 합하면 오는 2023년까지 청양군에는 모두 527세대의 공공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요즘 농가에서는 친환경 특수 채소가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즈마리, 루꼴라 등 주로 양식 요리에 많이 쓰이는 허브나 향신 채소 등인데요. 홍성에서는 젊은 귀농인들이 모여 지난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가 청년 농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시설하우스 안에 들어서자 강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허브의 한 종류인 로즈마리입니다. 독특한 향 덕분에 요리의 풍미를 살리는 향신료나 화장품 원료, 방향제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홍성으로 귀농한 청년 농부 이정환 씨는 로즈마리 수요가 최근 늘고 있고 재배 작목으로서도 희소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 전 첫 수확을 시작해 지난해 500kg을 생산했는데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로즈마리하고 타임이 6대4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요. 월 기준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는 매출이 나옵니다. 허브에 대한 인식이 좀 보다 이제 대중화되었고, 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런 커피숍이나 이런 그런 카페들이 많이 이제 생겨남으로써 저희 허브 소비가 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홍성의 또 다른 농가에선 루꼴라 수확이 한창입니다. 유럽이 원산지인 녹색 채소로 쌉싸래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톡 쏘는 특유의 향이 입맛을 돋워 피자 위에 곁들이거나 샐러드로 즐겨 먹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농산물 유통을 하다 6년 전 홍성으로 귀농한 이충희 씨는 초보 농부로서 루꼴라만한 작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모종을 한 번 심으면 1년에 20번 정도 수확할 수 있고 병충해가 적기 때문입니다. 공급량이 많지 않다 보니 1kg에 11,000원대로 가격도 일반 채소류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한번 심어놓고 이제 수확만 계속하면 관리하고 수확만 하다 보니까 다른 작물에 비하면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업을 시작했는데 매년 한 15%에서 30% 계속 상승세. 지난해 홍성에선 15개 농가가 로즈마리와 루꼴라 등 특수 채소 15톤을 생산해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대부분 농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인데 이 같은 성공엔 지자체의 지원도 한몫했습니다. 홍성군은 만 39세 이하 농부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소득을 낼 수 있도록 초기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시설하우스 비용 등 4천만 원 가운데 20%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충남도와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 재배기술 교육과 영농조합 운영, 다양한 판로 확보도 돕고 있습니다. 청년 농부가 이제 정착을 해서 농업을 시작했다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 청년 농부를 전부 그룹화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회원들 간의 교류라든지 기존 농업인들과의 교류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 채소가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홍성의 젊은 농부들이 앞장서 농가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가능한 비대면 관광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태안군 하면 보통 해수욕장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은 명소도 많다고 합니다. 어떤 곳들일까요? 한범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사막처럼 모래 언덕이 펼쳐집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구지대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입니다. 해안가 모래가 15,000년 전부터 바람을 타고 옮겨져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독특한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곳곳에 희귀식물이 자라납니다. 최근엔 쇠똥구리 복원을 위한 한우를 방목해 더욱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올해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100곳 중 한 곳에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사고가 없죠. 더구나 이렇게 안개 끼니까 상당히 이국적으로 느끼고 오늘은 더 특이한 것 같아요. 이런 날씨를 보기도 어려우니까. 저도 인터넷에서 보고 찾아봤는데 진짜 오니까 광활해서 사진도 잘 나오고 스팟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닷가 소나무가 하늘 높이 뻗어 있습니다. 울창한 해송이 아름다운 숲길을 감싸고 있는 곳 삼봉해수욕장 바로 옆 해변길입니다. 비교적 덜 알려진 숨은 명소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삼봉해수욕장 해변길엔 처음 와봤는데요. 우선 여기 소나무들이 너무 길게 이렇게 뻗어져 있어가지고 너무 아름답고 제가 정말 영화 속 한 장면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식물종을 보유한 천리포수목원은 요즘 꼭 들러야 할 곳입니다.
탁 트인 바다와 활짝 핀 봄꽃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제 수목학회로부터 아시아 최초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선정됐는데 올해는 한국관광공사의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꼽혔습니다. 해안의 경우에는 숨은 비경이 참 많은 곳입니다. 해안선의 길이가 559.6km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해안선을 따라서 이곳저곳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비경이 많은데 특히 우리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힐링도 하고 또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코로나19로 북적이지 않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장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태안에는 농경지로 조성됐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기에는 어려운 환경인 간척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얼마 전부터 스마트팜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든 농사를 지어보려는 마음들이 모아진 상생협력의 사례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한보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안 이원간척지입니다. 농경지가 700여 헥타르에 달하지만 수확량은 해마다 기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염해와 물 부족으로 작물이 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 스마트팜이 세워졌습니다. 2년 전부터 토마토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성과가 뚜렷합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팜 환경제어 장치에 독자적인 기술이 더해진 덕분입니다. 각종 센서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영양 섭취량과 성장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작물 상태를 현장에 가서 직접 육안으로 봐야 되는 단점들이 있었다라면은 그 데이터화된 가시화된 그래프들을 활용을 해서 온실 내부의 상태 그리고 작물의 상태들을 판단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자 생산성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심은 토마토의 수확량은 330톤 정도로 일반 농가의 2배에 달합니다. 이 스마트팜은 지자체와 영농조합법인이 간척지 활용 방안을 고민한 끝에 조성됐습니다. 태안군이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서부발전이 건립 비용을 댔습니다. 약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선진국형 유리 온실을 구축하고 운영비의 40%를 차지하는 난방비 절감을 위해 태안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활용. 운영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출자받은 스마트팜 전문업체가 맡았습니다. 지역 농민은 직접 재배에 참여하며 기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배우고 또 앞으로 이쪽에 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전문가로서 이제 성장하려고 지금 이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민들 스스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팜 운영에 나설 예정. 농민과 지자체, 기업의 상생으로 탄생한 스마트팜이 간척지 농업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충남 교육휴양시설이 당진 삽교호에 들어섭니다. 2024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충남뿐 아니라 전국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해마다 500만 명이 찾는 당진 삽교 관광지. 이 일대에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 휴양시설이 들어섭니다. 교직원들의 심신치유와 재충전을 위한 공간으로 교육과 연수, 숙박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지난해 휴양시설 예정지로 당진을 선정한 충남교육청은 20일 당진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교육 휴양시설이 있지만 규모가 작아서 약 3만여 명의 우리 교직원들의 휴양시설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삽교천 주변에 우리 충남 교육 휴양시설을 갖게 되면 우리 교직원들 또 교육 공동체 전체의 숙박과 또 회의 공간이 마련되어서 좋은 배움과 쉼의 공간이 될 것이고요. 태안군과 유치 경쟁을 벌였던 당진시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지를 보유한 게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또 충남교직원의 40% 이상이 몰려있는 천안아산과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 됐습니다. 당초 우려됐던 대규모 축사이전 문제도 원만히 해결돼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남은 기간 삽교 관광지 확대 지정과 호텔 등 민간 자본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준공되면 삽교촌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삽교촌 국립관광지 일원에 관광지를 더 확대해서 관광지 확충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의 충남교육청 소속 교직원뿐 아니라 전국 모든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휴양시설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의 대표 관광지 하면 예당호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출렁다리와 음악분수로 유명한 이곳에 최근 용 모양의 조형물이 만들어지면서 관람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규모 관광지 개발 사업까지 잇따라 추진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청룡과 황룡이 번쩍이는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듯합니다.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야경이 함께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예산 후사리 마을에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가 용 조형물로 재현됐습니다. 높이 6.7m, 길이 8.4m로 예당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치던 날 폭풍이 일고 이곳에서 청룡과 황룡이 몸을 서로 맞대고 성춘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두 용께서 하늘길이 열려서 올라가게 됐는데요. 신기하게도 두 용이 성찬한 이후에 이 용고랑에 물이 차오르고 많은 물이 흘러서 이 거대한 예당호 호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용 조형물에 이어 예당호 관광지가 더 새로운 모습으로 개발됩니다. 예산군은 362억 원을 투입해 예당호 착한 농촌 체험 세상을 조성합니다. 다음 달 공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전망대와 숙박시설, 농촌 체험단지 등이 들어섭니다. 예당호 광장과 출렁다리 사이엔 대형 수변 무대가 마련돼 다양한 문화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륙의 바다로 불릴 만큼 넓은 예당호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모노레일도 설치됩니다. 예산군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기고 머물며 지역 내 소비도 촉진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가 개통한 후에 430만 명 이상이 찾아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또 용의 조형물 설치가 이어지고 종합관광지가 조성이 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 관광객이 많이 찾아옴에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올해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된 예당호.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주는 종합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2일 채소한 당진 지역 해수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른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 감염병인 비브리오 폐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치사율이 50%로 높으며 그 예방을 위해서는 해산물을 충분히 익혀 먹고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나 해수욕을 삼가야 합니다.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학교 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 사용 확인하는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김지철 교육감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일본산 수산물이 학교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일본의 비윤리적인 결정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